KKMD 794와 미 군사 전문지 1945 번역. 미국은 F-35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FA-50과 KF-21을 절묘하게 묶은 카이의 2단계 판매 전략. KF-21 보라매의 미래는 과연 밝다고 말할 수 있나? KKMD의 시작이 FA-50이었다면 끝은 아마도 KF-21 보라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FA-50 파이팅 이글과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에 굵고 긴 획을 긋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훈련기로서는 지나치게 고사양이고 비싸지만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최전선 전투기로 쓰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성능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지만 먹을 것은 없는 닭의 갈비, 즉 게르그로 취급받았던 FA-50. 마찬가지로 일부 국내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고 성공한다고 해도 5세대 전투기가 판치게 될 미래 공중전에 써먹을 수도 없고 당연히 세계 시장에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개발 및 생산할 돈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몇십 대 더 사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던 KF-21 보라매. 사석에서 만난 한 군사 전문 기자는 제게 KF-21 당시 KF-X 개발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때 상당수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월등히 더 많은 가운데 출발한 FA-50과 KF-21이었지만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폴란드로 진출하면서 A사 레이더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블락 20로의 업그레이드가 결정된 FA-50은 이제 경전투기 체급에서 누구나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45는 며칠 전인 2025년 1월 31일 Can't afford the F-35? The KF-21 보라매 might be the fighter for you. F-35를 살 돈이 없다고? KF-21 보라매가 당신을 위한 전투기가 되어줄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1945는 해당 기사를 통해 탄탄한 성능을 지닌 로우급 전투기 FA-50과 미래적 설계를 지녔지만 합리적 가격대의 하이급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하려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2단계 판매 전략이 왜 유효하게 들어먹힐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KF-21 보라매가 어떻게 F-35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45가 2025년 1월 3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던 여러 나라 항공우주 기업들 중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 시험, 제작, 수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명성을 떨쳐왔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하고 생산한 2인승 전투기 FA-50은 세계 시장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심지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판매되기도 했다. FA-50 프로그램은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약간 축소된 크기의 F-16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카이는 FA-50과 관련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복자형인 FA-50의 후방 좌석을 없애고 그 대신 더 많은 연료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자형 버전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단자형 FA-50은 미국산 전투기 F-16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전투력과 성능 면에서는 F-16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1945가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뷰한 카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FA-50 파이팅 이글을 단자형으로 개량하는 계획은 더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 KF-11 보라매 프로그램을 위해 일시적으로 미뤄진 상태다. KF-11 보라매는 얼핏 겉보기에 미국 F-35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잉 FA-18EF 슈퍼 호넷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GE F-414 제트 엔진 2개로 구동되는 쌍발 전투기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가 품고 있는 거대한 야망, KF-11 보라매. KF-11 보라매는 최첨단 설계를 지니고 있지만 F-35 라이트닝 2나 F-22 랩터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아니다. KF-21의 원래 설계에는 내부 무장창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러한 구조는 현재의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구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5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다른 특성들 대부분이 KF-11의 설계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개발된 능동전자 주사배열 A사 레이더 세트가 포함되며 스텔스 전투기와 자주 연관되어 등장하는 날개 동체 혼합형 블렌디드 바디 같은 설계 특성도 언급된다. 날개 동체 혼합형 블렌디드 바디 설계란 동체와 날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기존의 항공기 설계와는 달리 동체와 날개의 구분이 애매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블렌디드 바디 설계가 극대화된 기체가 바로 B2 스프릿 같은 전익기이고 베스트셀러 F-16도 블렌디드 바디 설계가 적용된 기체로 분류됩니다. 카이 임원진들은 현재 단자형 전투기 F-50을 부활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카이 2050 비욘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의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F-50을 마케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이 임원진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목표가 카이를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항공우주 회사로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카이를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항공우주 회사로 만들기 위한 이 장기 계획은 한국 정부 판매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시작되었다. 그 전에 카이는 성명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각 국가의 개별 요구사항에 맞춰 FA-50을 맞춤형으로 판매하는 2단계 판매 전략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카이의 2단계 판매 전략.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는 우선 오래된 소련제 미코얀이나 수2 모델, 미국제 F5, A37, A4 전투기, 프랑스제 알파젯 혹은 체코의 L39 같은 구형 플랫폼을 아직까지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접근하여 훈련기 및 공격기, 전투기 플랫폼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로서 FA-50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한 나라가 FA-50 전투기를 인수하게 된다면 카이는 로우급 전투기 FA-50을 보완할 하이급 후속 기종으로 KF-21 보라매를 판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KF-21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전투기 수출 업체들 중 하나가 되겠다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야망에 있어 두 번째 단계이다. KF-21 보라매 개발 프로그램은 꽤나 야심찬 계획인데 대한민국 공군은 2028년까지 40대의 KF-21 전투기를 인도받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이는 만약 KF-21이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게 된다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생산 라인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카이는 2026년부터 KF-21의 양산을 시작하고 같은 해에 설계 개발 제작 EMD를 완료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KF-21 블락 1 전투기의 양산 목표일을 2026년 2월로 지정했다. 이 부분은 1945의 자료 조사 오류로 보입니다. KF-21 보라매는 2024년 7월 10일 이미 본격적인 양산 과정에 들어갔고 KF-21 양산 1호기는 2026년 말 공군에 인도하여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KF-21 보라매 후속 블록에 5세대 전투기 기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옵션이 있다.
이러한 옵션에는 레이더 단면적을 한층 더 줄이고 기체 내부에 무장 탑재를 위한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는 등의 개량 내용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하나도 미국산 GE F414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한국형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KF-21 보라매의 성장 잠재력. 이미 36대의 FA-50 구매 계약에 서명한 폴란드는 KF-21 보라매를 처음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 국가 그룹들 중 하나가 되었다.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의 경영진들은 KF-21 보라매 구매에 관심을 보였는데 폴란드는 늦어도 2026년까지 KF-21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PGG 소식통은 이전에 폴란드 뉴스 매체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KF-21 보라매 개발 및 생산 분야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의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될 회사는 비드고슈치에 있는 제2군용 항공공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제2군용 항공공장은 폴란드 항공무역의 선두주자이며 이미 F-16 전투기와 C-130 허큘리스 수송기를 유지 관리 및 복원해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카이는 이미 2023년 5월부터 단자형 KF-21 CJ5호기를 사용한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후 CJ5호기는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전자장비 성능 검증을 위한 주요 테스트 플랫폼이 되었고 나중에 수행된 공중급유 테스트에 투입된 기체도 바로 이 CJ5호기였다. KF-21에 탑재되는 무장에 대한 테스트는 2023년에 능동 유도미사일 MBDA 미티어와 딜 아이리스-T 적외선 유도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MBDA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KF-21 보라매 최초의 무장 발사 시험에서 미티어, 아이리스-T 두 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외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도 함께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무장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위한 카이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라고 설명했다. MBDA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무장 테스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카이는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로그램 시제기들 중 하나로 그것도 최초의 공대공 무장 발사 테스트로서 미티어 발사를 수행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최소 160대의 KF-21 보라매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당 비용은 8천만에서 1억 달러로 예상된다. 카이에 따르면 KF-21 보라매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F-16 및 기타 4세대 전투기 모델을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급의 다른 서방 전투기 옵션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5세대 전투기로 연결되는 데이터 및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체라는 점이다. 우리는 향후 여러 면에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종으로 KF-21을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 많은 사람들이 미국 F-35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카이 대변인은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45가 2025년 1월 3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멸의 베스트셀러 F-16 파이팅 팰컨의 미래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2,900대 이상의 F-16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F-16의 초도 비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1976년으로 지금으로부터 무려 49년 전 일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F-16은 꾸준하게 개량되어 왔고 블락 70, 72에 이르러서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될 정도로 놀라운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개량 작업도 결국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초기형인 F-16AB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당장 이들을 대체할 신형 전투기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려 2,900대 이상의 F-16을 대체할 전투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원래 미국은 합동 타격 전투기 F-35로 F-16을 전량 교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F-35는 F-16과 비교를 불허하는 돈 먹는 하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게다가 하늘을 나는 컴퓨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정교한 항전 장비로 무장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전장의 일꾼이라 불린 F-16보다 유지 정비 및 관리도 까다롭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결국 미 공군은 F-16을 전량 F-35로 교체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F-16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자체적으로 F-16을 대신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는 나라들은 F-16을 대신할 후속 기종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선택지는 미국 F-35나 중국의 J-20 혹은 러시아 수호이-57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이 되겠죠. 하지만 미국 F-35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어지간한 경제력 없이는 운용 유지가 어려운 기종일 뿐 아니라 높은 보안 등급 때문에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는 기종도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 혹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에 F-35 판매가 거부된 터키, 태국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의회가 제정한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에 대한 통합제재법 CAA-TSA를 무시하고 중국의 J-20 혹은 러시아 수호이-57을 도입한다면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방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F-35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 F-16의 뒤를 이을 후속 기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대한민국 KF-21 보라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1945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로 터키 TF-칸을 언급하는 다른 기사는 내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겨우 시제기 한 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테스트 비행조차 못하고 있는 터키 TF-칸을 양산 단계에 접어든 KF-21 보라매와 견주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KF-21 보라매에게 한 가지 더 유리한 점은 1945가 언급하고 있듯이 훈련기 및 경공격기 혹은 경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로우급 전투기들, 예를 들면 소련제 미코얀이나 수호이 시리즈들, 미국제 F5, A37, A4 전투기, 프랑스제 알파젯 혹은 체코의 L39 같은 플랫폼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교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종이 바로 카이가 만든 로우급 전투기 FA-50이고, 일단 FA-50을 로우급으로 도입한 나라들은 역시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하이급 전투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FA-50을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는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KF-21 보라매 도입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언론들도 F-35의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전투기 시장 일부를 KF-21에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